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부산의 삼선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 입당을 확정지으면서 이 지역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부산에 공을 들이면서 이 4월 총선에서 부산 전역이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경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 입당을 확정지었다고 하죠. 네, 조 의원 오늘 오전 9시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입당의 변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 탈당했을 당시부터 새누리당 입당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고요. 여야 모두 조 의원의 그 새누리당 입당이 몰고 올 이른바 낙동강전선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조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사하을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이 아닌 의원이 이제 조 의원과 사상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둘뿐이기 때문에 조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들어가면 야권에서는 문 대표 혼자 남게 되는 건데요. 문 대표는 이미 이번 총선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이 지역구를 사실상 같은 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 배재정 의원에게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또 한 번 승리할 수 있을지 지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하면 부산 지역구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새누리당이 조 의원 영입에 관심을 쏟아온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야당도 지금 새 인물 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지금 이 부산 지역 벌써부터 이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오른 모습이에요. 네, 사실 부산, 경남 이른바 PK로 불리는 이 지역은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최근 몇 차례 선거 결과를 보면 여권에서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는 대구, 경북 TK에 비해서는 그래도 야당이 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대표 고향이 부산이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이 있는 경남 김해에서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지난 2년 전에 부산시장 선거 때는 새누리당 소속 서병수 현 시장이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겨우 1.3%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뒀을 정도로 야권 지지세가 과거보다는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또 여당은 다시 꼭 탈환을 해야 한다는 이런 절박함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경태 의원의 탈당 그리고 새누리당 입당 카드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은 조 의원이 나간 자리에 새로운 좀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을 투입해서 어렵게 얻은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영입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질 텐데 문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접고 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당 일각에서는 나오고요.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를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서 영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사실 계속해서 임의적인 인재 영입은 없다.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어제 좀 섭섭함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새누리당은 총선 기획단을 공식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 회의 자리인 만큼 김무성 대표가 나와서 첫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야당의 인재 영입을 보여주기의 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사의 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0% 상향식 공천의 룰을 우리 새누리당은 이제 완전히 확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별로 다루지 않고 무명인들을 내세워서 홍보하고 이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네, 상향식 공천이라는 어떤 좀 큰 성과물을 확정 지으면서 지금 네.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관심이 야당의 인재 영입으로만 쏠리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또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당내에서 또 심지어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조차도 야당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거듭 전략 공천은 없다. 상향식 공천이 전략이다. 선거 전략이다. 이런 목소리를 한 번 더 내므로써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상향식 공천이야말로 경선 자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인재 영입은 안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김 대표는 인재 영입과 인재 등용이라는 용어를 확실히 구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영입에는 선을 긋겠지만 등용에는 적극 나서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역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인재 영입과 인재 등용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재 영입은 특별한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말하자면 공천을 약속을 하고 모셔오는 것이 인재 영입으로 규정을 갖다 하고, 우리는 그런 분들 발굴해서 우리 민주적 시스템에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라 하고 권유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계속 찾겠지만 공천을 약속하고 모셔오는 일은 없다. 상향식 경선을 통해서 지역에서 털을 닦아온 풀뿌리 후보들의 기회를 뺏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전히 당내에서는 이 얘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김 대표는 보신 것처럼 인재 영입에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인데, 자, 반대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어제 2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또 선대위 공식 출범도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어제 방송을 통해서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이죠. 이철희 두문정치연구 소장과 박원순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14번째, 15번째 영입 인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의원 신당으로 옮긴 김한길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데요. 이 때문에 안철수 의원 신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 대표의 사퇴 시점에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엊그제 신년회견에서 사실상 새 지도부 역할을 할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정이 되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김종인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는 내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잔류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보이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지도부는 어제로 해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최고위원회에 불참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도 마지막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 문 대표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대위에 넘겨주는 그런 또 절차들이 원만하게 잘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모두 총선 모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갈수록 점점 더 달아오를 텐데 선거구 협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여야가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은 이제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 개정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야당은 여기에 반발하면서 더 강하게 협상을 거부하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 일단 여당은 이른바 죽은 법안을 살리는 그 법안 부활 조항을 활용을 해서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조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돼서 폐기 처리가 돼도 이후 일주일 안에 30명 이상 국회의원이 요구를 하면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인데요. 이걸 활용을 한 것이고요. 이미 새누리당 소속 80명가량이 그 서명을 완료한 상태여서 사실상 언제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냐 이 시기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출을 한다고 해도 정의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서 지금 상태에서 진전될 기미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